뭐 북한 얘기 나왔는데 이어가 보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얘기.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기사에 있습니다. 김여정 서울이 우리 관역이다. 뭐 쏠 수 있다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요. 그 외교부는 반발했죠. 추가 제재 검토. 그러면서 윤 정부를 겨냥해서 천치 바보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막말도 참. 그러자 통일부는 초보적 예의도 없다. 수준 이하다 당신.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런 건지 여기 좀 더 대목이 긴데 여기 보면 뭐 별꼴을 다 본다. 그 주제에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싸우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남한을 가서 뭐 국민들은 이거 뭡니까 이거. 여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서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서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도 있네요.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 관역은 아니었다. 그럼 지금은 관역인 거라잖아요. 대단한데요. 다음 기사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지 좀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김여정, 윤 정부 막말 비판. 그 뒤엔 한미 해킹 제재. 얼마 전에 해킹해갖고 뭐 돈을 엄청나게 모은 다음에 그걸로 뭐 미사일 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다 자금 아니냐. 근데 해킹 제재 들어가니까 돈줄이 끊겨서 저렇게 난리를 피는 거 아니냐. 뭐 이거예요 지금 분석은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정부 당국자 그리고 전문가의 목소리 담았습니다. 보시죠.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전현직 대통령을 실명 거론하고 특히 그 비교까지 하고 있다는 점에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진보 보수 나누는 거 이런 남남 갈등을 이용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 이슈만 나오면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도 그냥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김정욱 비대위원. 왜 이러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야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반감을 표시하는 건데 저는 아주 저분들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특등 머저리니 무슨 삶은 소대가리니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해먹는다고 썼어요. 해먹는다고. 예, 뭐 천치 바보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게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저 북한 집단을 뭐 나라라기보다는 그냥 조직폭력배 집단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이한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그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냐 들고 일어나야지라고 하면서 예,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 투쟁 벌여라라는 뭐 부추기는 것 같이 예,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처음으로 서울을 관역으로 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특이하고 새로운 건데 이 대목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실합니다. 북한은 핵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그간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될 게 아닐까 국민 앞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곽 소장님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제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북한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행보가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사일을 계속 쏘는 것이고 지금 언사도 굉장히 격해지는 거죠. 어느 순간 보면 북한에는 정상적인 단어가 없나 이렇게 일부러 아주 저런 걸 찾아내는 악의적인 단어 또는 뭐 또 김정은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송하는 단어 쓰잖아요. 저는 이런 단어를 쓸 때에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을 관역으로 한다는 얘기는 불바다 이후에 거의 오래간만에 지금 다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고조시켜서 제재를 풀 수 있는 제재와 관련된 협상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강한 수를 지속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막말하는 거 뭐 기분 나쁘지만 뭐 그거야 우리가 귀담을 때가 아니고요. 관역 얘기는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 얘기를 꺼냈을까? 이거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금리 얘기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착지입니다. 금리 얘기인데 종착지면 어디까지 올라가나 뭐 이 뜻이 되겠네요. 자, 어제 한국은행 금리 결정을 했는데 그 기사입니다. 보폭을 줄였어요. 원래 한 0.5%포인트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0.25니까 좀 상대적으로 적게 올린 거죠. 그래서 뭐 베이비 스텝이다. 근데 6번 연속 올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얘기고요. 다음은요. 화면 좀 보세요. 사진이 하나 있어요. 어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넥타이 좀 보세요. 넥타이를 맸는데 뭐가 써 있었는데 이게 식구입니다. 진달래꽃. 여기 보시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뭐 사뿐히 지려밟고 이런 게 글자가 보여요. 이렇게 써 있는 넥타이를 외우고 하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이거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자, 이 대목이요.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넥타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적혀있는 넥타이를 착용하셨는데 이게 대출자들을 위한 뭐 심심한 위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해석이 제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로 하는 걸로 하지요. 사실 넥타이와 관계없이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특히 또 경기도 나빠지고 그래서 국민 경제 주체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참을성을 가지고 정책 효과를 지켜봐 주시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넥타이 얘기야 뭐 이제 가볍게 한 얘기고요. 근데 아마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냥 사뿐히 비판받겠습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악역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들리는데 어제 이 얘기와 함께 3.5%까지 올리는 게 다수다. 지금 한 번 정도 올리는데 3.5% 간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힘들지만 참아달라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원래 3.5까지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좀 덜 올렸다는 거죠, 3.25까지만 지금. 예. 올렸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 레고 사태 이후에 그 지금 업계에 자금 경색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금융 위험으로 전이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자금 경색과 경기 둔화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한미 금리의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려해가지고 좀 3.5%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예. 근데 또 다행히도 예. 그 외환 부분이 굉장히 급등을 하다가 좀 안정을 좀 찾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가지 않고 좀 한번 숨을 죽이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 국내 경기 예. 상황을 좀 고려해 줘도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금리를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를 잡는다고 미국도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근데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우리 환율 외환이 불안불안하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는 여전해요. 근데 환율 부분이 요즘에 안정되고 있거든요. 외환도 상당히 넉넉하고요. 그래서 좀 덜 올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뭐 그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금리 오르게 되면 아무리 적든 말든 이거 이자 굉장한 부담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